그림과 같이 5행 5열로 이루어진 표로 만들려고 합니다. 각 행에 들어가는 수는 각 행에 들어가는 것은 등비수열이라 하고 주어진 세 개의 수를 이용하여 색칠한 부분에 들어갈 모든 수의 합을 구하시오. 뭔 말이야? 각 행에 들어갈 것은 등차수열, 얘는 등차수열. 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공비가 같은 등비수열. 그러네요. 그래서 주어진 세 개의 수를 이용하여 세 개만 알려줬다 이 말이겠죠. 색칠한 부분을 수를 다 여기를 다 어쩌라 더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뭐 하나씩 채워라 이 소리겠네. 채울 만큼 채우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생각을 하자 이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런데 좀 센스가 있으면 뭐 또 가능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무슨 수열이야? 이렇게 등차수열 맞나요? 이렇게는 등차수열, 이렇게는 등비수열, 이렇게는 뭐라고? 아이폰, 아이패드. 어? 아이패드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야? 아이패드. 얘는 애플 펜슬. 그러면 형제가 달라? 아니 F가 아니라 F. 너 화장실 갔다 왔어? 그 때리지 마. 옆에 수업하고 있어. 됐어. 자, 이렇게는 뭐라고? 등차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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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비수열. 그럼 우리는 뭐? 등차중항. 맞습니까? 뭐 이거 세 개만 알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우리는 얘를 더해서 3배를 하겠다. 맞습니까? 그 중에 10이 하나만 빠지겠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떤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뭐 말하면 돼? 공비만 알아내면 되겠네. 네. 멍! 뭐 하고 있어? 공비 알아내고 있어. 머릿속에? 얼마야? 공비 2네요. 6 뭐야? 24 끝났죠? 됐죠? 다음 29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그림과 같이 4등분한 게 한 개를 버렸습니다. 또 남은 것을 해가지고 버렸어요. 10번 시행해서 시행까지 버려진 종이 버려진 종이의 넓이 합.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일단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버려진 것과 남는 거. 그러겠죠? 필요한 것이 버려진 거냐 남는 거냐. 알겠어요? 고민해야 돼요. 보통은 버려진 것이 핵심이야 남는 게 핵심이야? 남는 것이 핵심이야. 보통은. 알았어요? 왜 남는 것으로 더 계속 작업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를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시행을 써.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1회입니다. 1회. 2회 했어. 얼마가 버려졌어? 4분의 1이 버려졌고 4분의 3이 남았죠. 여기다 뭘 곱할 거예요? 전체 4를 곱할 거고요. 오른쪽에 쓰는 것은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로 갖고 합니까? 남는 거를 갖고 하겠죠. 남는 거에서 버려진 게 얼마고? 왜 사인을 보내? 어? 스킨십? 가만히 놔둬. 이게 뭐야? 버려진 거. 남는 거는 이렇게 되나요? 한 번만 더 하면 규칙은 보이겠죠. 지금은 얘가 지금 버려진 거네요. 보입니까?
이게 버려진 것이 뭐야? 등비수열이 되겠다. 넘어가 되겠죠? 다음 31번 A명이었던 인구가 1년 후에 B명이 됩니다. A명이었던 인구가 1년 후에 B명이 될 때 이 기간 인구 증가율은 A명 그 전에 있었던 인구하고 B에서 A를 뺀 겁니다. 1년 후에 B-의 증가율을 R 여기서 주의사항은 안 나왔네. A, B가 누가 큰지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A, B에 대한 만약에 B가 적으면 R이 음수가 되겠네. 이 증가율은 마이너스. 뭐 맞는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어떤 도시 현재 인구는 50년 전 인구의 2배라고 합니다. 과거 50년 동안에 매년 증가율로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를 했습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증가율은 얼마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래 몇 번? 헐 진짜 안 나오네.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진짜 망가지면 어떡해요? 쏠쏠한 재미가 있네. 오늘 패드 하나 여기 둘 중에 하나 부숴먹게 생겼네. R이 몇 번? R이 50번 했더니 뭐가 된 거야? 2가 된 건가요? 그럼 R은 얼마야? 제곱근 2네요. 그랬을 때 뭐야? 요거 답이야? 아닌데 뭐죠? 이렇게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쉽게 그럼 틀렸단 소리네? 아니 왜? 왜? 거기다 이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것은 증가율이고, 그러지? 기준값이 있어야 되네요. 네. 기준값이 있어야 되잖아. 무슨 말이야? 원래 뭐 P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몇 명이 되는 거야? P에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원래 기준이 있을 거고 변화 사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1 플러스 R의 50제곱이 2가 되는 거네요. 안 보여? 뭐요? 왜 안 보이지? 화면이 이상해요. 그래. 가운데쯤 쓰면 돼. 1 플러스 방어 안 돼. 공격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 이제? 50제곱근 2에서 빼기 1을 하면 되겠네요. 다음. 32번. A는 매월 초. 자, 이런 문장은 정확하게 잘 읽어야 돼요. 이런 단어를 잘 읽어야 돼. 이게 좀 요즘은 이제 많이 없는데, 요게 이제 원리합계에 대한 내용인데, 월초 홍멍, 월말, 연초 연말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초에 넣냐 말에 넣냐 요거 조심해야 돼. 그거 조심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초에서 말까지는 1월 1일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원래는 정확하게 1년입니다. 근데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말까지도 1년으로 쳐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초란 단어와 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기간에 대한 생각을 꼭 해줘야 이 문제에 오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가 간소화돼서 이 내용이 많이 빠졌어요. 너희들이 잘 모른다 이거야 이제 이쪽 내용을. 그래서 문제가 많이 빠졌는데 학교 쪽에서는 꼭 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식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매월 초에 1만 원씩 원리율입니다. 홍모 뭔 뜻이야? 월마다 이자가 1%씩. 월마다 이율이야. 보통 쓰는 건 연인데 월마다 이자를 준 겁니다. 1개월마다 복리. 복리라는 단어는 알죠? 5년 동안 적립을 했어요. 5년 동안이면 몇 번? 60회.
펜을 또 하나 사야 되겠네. 큰일 났는데. 어, 안 되겠어. 자, 1년마다 B는 오케이. A는 그렇게 정립을 했고 B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정신이 와락가락하래. 홍멍 집중해. 네. 너 때문에 그래 지금 집중을. 얘가 계속 쓰면 얘가 적응을 해가지고 그걸 뭐라 하지 관성같이 해가지고 계속 나올 건데 멍 때리니까 정신이 나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니까. B는 매년 초에 12만 원씩 연이율 12%로 1년마다 복리로 5년 동안 적립했습니다. 두 사람이 5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하는데 얼마가 되느냐 이거지. 차이가 얼마냐 이거지. 나는 A를 하고 싶다. 내가 넣는 금액은 똑같겠지. 똑같나요? 만 원씩 12만 원이고 A를 하고 싶어, B를 하고 싶어. 복리가 뭐예요? 아 그걸 아까 물어봤잖아. 아냐고. 몰라요. 복리. 여기서 복자는 중복이란 뜻이야. 중복. 이율이 중복이 된다 이거야. 그러지? 정산을 따로 하겠다 이거야. 내가 이만큼 돈을 넣었어. 그럼 기간이 지나면 여기다가 이자를 줄 거야. 그럼 나의 돈은 이거야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 기간이 지나면 이 전체 돈에서 이자가 주겠다. 이 돈에 대해서도 이자를 주겠다 이런 말이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다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이해 안 돼? 안 되면 찾아봐요, 형님.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누가 더 많겠냐? A하고 B하고. A하고 B하고 누가 더 많겠어? A요. 오, 똑똑한데 천재. A. A가 더 많아? 네. 어? 어떻게 알아요? 저기 써져 있잖아. 어디가? 1.81, 1.76.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알겠어요? 우리는 원리합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기하면 또 늘어지는데? 안 해. 바로 갈게요. 바로. 궁금한데. 자, 원리합계 궁금해?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용어를 다 알아야 돼. 용어. 쓰는 단어들에 대해서 경제 용어들. 원리합계 뭔 뜻이죠? 몰라요. 원금과 이익의 합. 그렇지.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겁니다. 됐어요? 돈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돈을 넣는 방법. 이 단어는 거의 안 나와. 기수불이 있고 기말불이 있어.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돈을 넣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숫자 끝 말자야. 이게 초에 넣는다 말에 넣는다. 요 단어는 요즘은 거의 안 나옵니다. 한자라서. 그런데도 한 번씩 등장시킬 수는 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자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요. 뒤에 버위를 붙이는 거 방법이니까. 단리는 단순 이자 계산 방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복리는 중복된 이자 붙이는 방법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A라는 돈을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는데 단리는 A라는 돈이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그러면 얼마가 되냐?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한 비율을 R%로 본다고 하면 비율을 R%야 R이야. 퍼센트는 100분위로이고 R로 봐도 되겠네. R이 0.03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단리는 1년 지나면 A 플러스 AR입니다. A에 대해서 R만큼의 비율만큼이 내가 이자 붙은 거야. 복리는 A 플러스 마찬가지로 AR이야. 1년 동안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가 지나면 A 플러스 AR이 두 번 된 게 이게 단리법이야. 복리법은 A의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이 제곱, 이게 복리법입니다.
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헌데 이거는 또 잘 안 나올 거야 이제는. 알았어요? 여기 파트에서 문제를 두세 문제 내라 하면 나올 수가 있지만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올 거니까 식은 이제 이런 식은 등장 안 하고 이제 복리법 이런 계산을 보면 할 거다고요. 이게 단리하고 복리는 초창기에는 돈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는 쌓이면 쌓이다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복리의 마술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있을 거야. 그 이유가 그런다. 경제 시간에 배웠지 않냐? 사회 시간에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미안해. 그 다음에 무슨 용어 있어? 상원아 무슨 용어 있냐 또? 몰라? 네. 적금이 있습니다. 적금에 쌓을 적자면 돈을 쌓아갖는다 이거지. 우리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 내가 은행에 돈을 집어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푸는 방법이 지금 적금형이 하나 있고요. 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이 뭐죠? 홍모, 연금이 뭐야? 달마다 나오는 거? 그 연자는 연속적으로 돈이 나한테 주는 거,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금이 뭐냐면 국민연금이 있고요. 직장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 직장연금. 알았어요? 국민연금이면 우리나라 국민이면 일을 하고 있으면 모두 돈을 내야 돼. 일정 비율만큼. 알겠어요? 국민연금이고 직장연금은 직장에다 돈을 넣은 거야.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퇴직을 해서 내 직장에 돈을 넣어가지고 퇴직할 때 나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할부가 있습니다. 할부는 뭐야? 나눠서 내는 거야. 대출이 있습니다. 됐어요? 대출. 자, 여기에서 이 원리합계 문제는 총 크게는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적금형과 연금형, 할부형, 대출형이 똑같은 용어입니다. 따지고 보면. 생각을 해보면 연금이라는 돈은 이런 돈이야. 내가 연금이라는 돈을 구조를 이해해보세요. 연금이라는 돈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일부 계속 돈을 모아놓은 거야. 그 이유는 내가 이제 일할 수 없는 경제활동을 못할 나이가 되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라가 그 전에 내가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들을 일정 나이가 되면 나한테 줄 거라고 이렇게. 계속 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부는 뭐야? 내가 차를 샀어. 내가 차를 샀단 말이야. 그 돈을 자동차 회사한테 돈을 지불을 매달 해야 된다고. 대출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단 말이지. 그래서 은행에다 돈을 계속 조금씩 나누어 내는 거야. 세 개 형태가 주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적금형하고 이 형태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 끝나는 시점이 다르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야. 뭐가 다르다고? 끝나는 시점이 다르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그 끝나는 시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이 문제가 쉬워집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안돼? 엄마 알았니? 그래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적금. 여기 이자는 이율은 다 똑같습니다. 알로. 또 잔다. 자. 현재 연금형, 할부형, 대출형 최근 추세로서는 연금형이 나옵니다. 알았어요? 뭐 시기가 좀 안 좋으면 대출형도 나오는데 약간 뭐 아주 좋은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연금형으로 나올 거야. 적금형은 내가 돈을 A를 넣었어요. 내가 돈을 A를 석 달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A를 넣게 되면 끝나는 시점은 이 A를 넣고 나서 기간이 지나야 끝나. 이게 적금이야. 왜? 은행에 있던 내가 오늘 10만 원을 넣었어. 바로 뽑으면 이자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적금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넣습니다. 넣고 기간이 지나면 끝나. 그럼 마지막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었겠어 안 붙었겠어? 이자가 붙었겠지. 그 전거는 몇 번? 2번 붙었겠지. 자, 그래서 핵심이 얘입니다. 얘를 쓰면 그 위로 쓰는 것은 1도 아니야.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다 더한 게
원리 합계야. 초항은 얘입니다. 공비는 얼마입니까? 1 플러스 R이 되겠죠? 알겠어요? 자, 얘를 일반화시키면 공비가 얼마라고요? 1 플러스 R이고요. 등비수열 합, 초항은 얼마고? A의 1 플러스 R이고요. 얘를 몇 번 할 거야? 문제에 따라서 나는 n번 할 거야.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연금형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그전까지 돈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놨어. 얼마큼 모아놨어? A라는 목돈이 있어요. 여기까지 65세부터 주니까 내가 65세까지 돈을 일단 모아놓은 거야. 나라에다. 그 나라가 돈을 줄 거야. 언제 줄 거야? 이때 바로 줘? 요런 개념이야. 내가 차를 샀어. 내 돈을 갚을 거야. 그럼 이때 갚어? 아니지. 기간이 지나고 나부터 시작을 하겠지. 이때 갚는다는 말은 차 가격이 내가 차를 1,000만 원짜리 샀어. 그날 그러면은 200만 원 줬어. 그러면 빚이 8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1,00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800으로 시작하겠지. 됐습니까? 연금도 내가 연금이 돈을 모아놓은 시기 이때부터 연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달이 지나고 나옵니다. 그래서 개시 시기가 이때부터야. A. 내가 A 또 A. 세 번째 A를 했더니 끝난 거야. 내가 차를 샀어. 이 돈을 갚아야 돼. 갚았어. 끝났습니다. 얘는 끝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야.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러한 루트의 그림을 이러한 도식화를 해가지고 이 끝나는 시점을 먼저 체크를 하면 이 문제는 틀릴 일이 없어. 근데 너희들이 이 문제를 진짜 다들 힘들어해.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선을 못 넘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면 그 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런 용어들이 너희들이 힘드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이 단계를 넘어선 친구들이 이 문제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어. 몇 달은 뭐 돈을 얼마큼 내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더 집어넣고 돈을 깎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어렵게 나오는데 지금은 아주 어렵게 안 나오고 가장 심플하게 나옵니다. 이런 구조를 요즘 애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 이 돈에 대한 내용들을. 알겠어요? 그래서 좀 심플하게 나올 거니까 큰 틀은 요 그림을 항상 그리면 돼요. 알겠어요? 이게 개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중간에 점점점 때리면 되겠죠? 그래서 뭐 끝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시점에 이 돈의 가치는 얼마가 돼? A가 되겠죠. 이 돈은 얼마야? A의 1 플러스 R. 얘는 얼마야?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있어. 요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원래 너희들이 연금형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를 할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할부. 내가 이만큼의 빚이 졌습니다. 차 가격이 1,000만 원을 1,000만 원짜리 샀어요. 그리고 기간이 지난 동안에는 이 돈에 이자가 붙었겠어? 안 붙었겠어? 붙었겠지. 붙고 나면 내가 이 돈을 갚았습니다. 그럼 이자가 붙고 이 돈을 빼겠죠. 이까지 시점에서는 그 뺀 돈을 가지고 다시 기간이 지났어. 그럼 다시 이자가 붙었겠지. 그리고 나는 돈을 또 뺐겠지. 그 뺀 돈을 가지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자가 붙었고 내가 A를 돈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된 거야? 제로가 된 거야 이제. 이런 구조야. 기본 계산법들은.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지럽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야. 이 돈을 안 갚어. 은행에서 계속 놔둬. 그리고 나는 돈을 집어넣습니다. 은행에다. A를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A를 집어넣을 때 이자 붙은 돈하고 내가 확인하겠지. 또 그 다음에 집어넣었어. 그럼 이자 붙은 돈하고 내 돈을 확인하겠지. 그럼 이 돈도 통장에 따로 있으니까 이자 붙은 돈하고 보니까 이 돈하고 이 돈이 어째 같아. 너 가져. 이렇게 되는 거야. 관리를 제3자가 한다 생각하는 거야. 실제는 이런 구조는 아니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 따로 놔두고 이 돈을 다 합쳤더니 얘랑 똑같으면 돼요. 그럼 이해됩니까? 그래서 식이 하나 나오는데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은 얘를 다 다음 것은 뭐만 달라? 지금 초항이 다르죠? 공비는 똑같습니다.
1 플러스 R에 빼기 1에 초항은 A고요.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식을 너희들이 뭐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 보통은 외우지 않습니다. 얼른 이 구조를 그려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내면 돼요. 알겠어요? 이때 용어들이 있겠지. 스몰 A 적금일 때는 매달 납입 금액입니다. 알았어요? 매달 적금할 금액이고요. 여기서는 용어가 이때 이 스몰 a가 연금이야. 연속적으로 받는 금액. 그럼 이 라지 A의 이름이 있어야겠지. 홍몽 라지 A 이름 뭐야?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라고. 원금? 오! 아니야. 이 A는 뭐라고 부르냐면 연금 현가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다른 용어로 해서 할부금이야. 총 할부금, 차 가격 이런 색이야. 할부금이라는 것은 매달 내야 납입금의 할부금이라 말하고요. 연금 현가의 뜻은 말 그대로 현가야. 현가. 뭔 뜻이죠? 현가. 현재의 가격 뭐 비슷한 뜻입니다. 현재 가치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연금을 내가 쭉 나눠서 받는 것을 현재의 가치로 매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한 것이 요거지 지금. 얘하고 A하고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얘를 나눠받는 금액을 하고 그냥 A하고는 A가 더 적겠지. 기본적으로 이자 붙은 가격이 유동이니까. 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한꺼번에 내가 A로 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 내가 지금 목돈이 필요하면 받겠지. 그래서 과거에는 퇴직연금을 요즘은 보통 연금형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왜? 예전에는 퇴직연금을 받아요. 어르신 부모들이 한 뭐 2억 3억 받아. 그럼 집에 2억 3억이 있으면 어째? 누가 써? 주변에 그 빵 같은 날파리 같은 자식들이 있어. 아버님 이번에 가게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좀 보태주십시오. 그래서 1억 가져가. 알았어? 그래 쫄딱 망해.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이제 노년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돈을 이렇게 줘버립니다. 살기가 힘들어졌어. 알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룰을 많이 없애버렸고 그런 배당이 있으니까 얘를 연금 쪽으로 나눠줘 버립니다. 잘라가지고 몇 년 동안 나눠서 줘요.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계산법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법은 선생님은 요 식보다는 이 구조입니다. 쌤, 연금 다 받기 전에 죽으면 어떡해요? 아, 현재 이거는 지금은 계산을 위한 거고 현재 연금은 어떤 룰이냐면 얘를 이 A라는 돈을 우리는 65세가 되면 평생 줍니다. 평생 줘. 내가 현재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얘를 계산하겠지. 얘가 언제 죽을 거야? 모르잖아, 실은. 그래서 연금 개시를 할 때 룰을 만들어 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뭐 80세면 80세까지 얘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계산해 놓는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내가 1억을 줘야 되는데 여기다 매달 100만 원씩 줄 거야. 그럼 이제 단순 계산하면 1년에 뭐 1200만 원을 받을 거고 그러면 9년이면 1억이 거의 끝나. 물론 이자까지 생각하면 10년을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10년 내가 더 살아. 그러면 어째야 돼? 그거 해지. 나라에서 얘를 죽여 킬러를 동원해서 죽어야 되니까 그러지는 않고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나와. 후자가 좋은 거예요. 뭐? 후자가 좋은 거예요. 후자 죽이는 게? 평생 받는. 평생 받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금 구조가 평생 받는 구조야. 그러면 일찍 죽으면요? 일찍 죽으면 그거에 대한 대체법이 있겠지.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가족이면 가족. 배우자 또는 자식들한테 일부 금액이 나갑니다. 됐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문제는 이 돈을 누가 관리해? 나라가 관리를 하잖아. 나라가 관리하는데 이 사람 다 오래 살아. 국민들이. 지금 평균 연령이 더 올라가니까. 근데 이 연금을 법을 만든 것이 내가 알고는 89년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 개정이 됐어. 그때는 60세였어. 지금 65세로 올려놨습니다. 연금 개시 날이 그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올렸어. 그 이유는 뭐겠어? 살다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 그때는 초창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홍보를 했겠지.
잘 팔리도록 홍보를 했을 거 아니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홍보를 했단 말이야. 지금은 의무지만. 근데 그때는 사람들한테 혹하기 위해서 이게 상품을 좋게 프로그램을 짜놨어. 근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연금이 너희들 보면 연금이 빵꾸 난다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연금이 고갈된다고. 20, 30년 후에는. 그 이유는 계획을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계속 바뀌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 지금 너희들한테. 여튼간에 연금은 평생 받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 또 돈을 많이 넣어놓고 오래 살면 돼. 오래 살면 돼. 그러면 연금이 계속 나올 거야. 물론 왜냐면 이런 사람들 있겠지. 혼자 개인은 혼자 있는데 본인이 사망을 해가지고 연금이 더 이상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그럼 나라에 귀속이 되겠지. 그런 돈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구조다 이거지. 그래서 당분간은 연금이 지금 연금 공단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이제 자식들 많이 안 낳잖아 이제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연금이 이제 남는 구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 말로 들어보면 2, 30년 뒤에 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현재 구조라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나는 상관없어. 그 전에 갈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문제야. 쌤 2, 30년 뒤에 3년 뒤에 쌤 79살이잖아요. 선생님은 그 목표 중에 하나 단명이 목표 단명. 알지? 미인 단명 알아? 미인 단명. 근데 저희는 2, 30년 후에도 어. 45살인데? 미인 단명이라니까. 본인 미모의 기준을 생각해봐. 40에 죽을 건지 30에 죽을 건지. 아니면 너는 120세까지 살 수도 있어. 그렇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맞아. 그래서 왼쪽은 지금 형태상 식이 하나밖에 없지. 근데 오른쪽은 등식으로 표현됐잖아요. 이 말인즉슨 오른쪽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올 거고 질문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알려주고 하나를 풀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식을 변형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맞아요. 선생님 제일 핵심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돈을 넣고 끝나는 시점이 바로 끝날 것이냐 지나고 끝날 것이냐. 아시겠어요? 요걸 생각하면 개수는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알겠죠? 다음 33번 등차 수열 3번 둘 다 AN도 등차 BN도 등차 3번하고 5번이 같아. 7번하고 11번이 같아. 3번 5번 7번 11번 등차 수열은 어제 규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규칙이 있다고 했지. 몇 칸이야 얘가? 4칸이죠. 여기가 몇 칸이야 지금? 6칸인가요? 그럼 여기는 몇 칸이야 지금? 6칸인가요? 그럼 몇 칸 가야 될까요? 9칸? 한 배 반? 한 배 반이니까 이러면 9칸.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우리가 숫자적인 생각에 직선적인 생각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33번까 뭐라고? 너 잤냐? 뭐 등차 수열이니까 직선적인 생각이라니까. 얘가 A는 4칸인데 B가 6칸의 규칙이니까 A가 6칸이니까 1.5배잖아. 9칸이 된다고. 다음 39번. 38번도 해주세요. 38번 등차 수열.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식이 이렇게 됐네요. 그랬을 때 AN의 공차는 2다. 자, 얘는 뭐야 지금? 짝수 번째만 얘기를 했네요. 됐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말입니다. AN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을 가지고 수열을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도 등차 수열이 되겠지. 자, 이 말이 없으면 식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얘는 짝수 번째들만 등차 수열이라고 해석이 돼야 돼. 짝수 번째만 등차 수열. 홀수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 알겠어요? 근데 등차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짝수 번째만 갖고 당연히 등차 수열. 짝수 번째 공차가 얼마입니까 현재? 4죠. 홍몽 보여? 4 보여? 그럼 한 칸씩은 얼마야? 2가 되겠다. 그래서 1번 맞았어요. 니은은? 왜 4예요?
니은은 일단은 여기도 두 칸씩이니까 2에는 맞겠죠? 맞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려나? 초항 얼마야 얘는? A2가 현재 초항이죠? n에다가 1을 넣은 거 얼마야? 4죠? 그럼 A1 얼마겠어? 2죠? 여기에 있는 초항 n에다 1을 넣으면 A2잖아. A2가 지금 4가 아니라 3이죠. n에다 1 넣었으면 3이에요. 그러면 A1은 얼마다? 1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겠네. 니은도 많다 이거야. 근데 식이 그렇게 돼요? 이게 무슨 수열? 등차수요. 등차 수열. 이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가 얼마야? 4. 그러니까 뭘로 시작해? 2 n제곱으로 시작한다고. 지금 식 이해됩니까?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에 지금 합구하는 식을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해? 그래 안 그래? 역으로 가면 안 되지만 이게 되게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역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알겠어요? 왜냐면 이 식을 보면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 이렇게 가봅시다. 이 식 보면서 어떻게 하려고? 바로 뭐가 나와야 돼? 이 식을 보면 공차가 얼마라고요? 4라고. 왜 4예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있어? 이게 몇 칸이야? 2칸. 여기도 몇 칸이야? 2칸이니까 4라고. 아좀 위에서 왜 사냐고? 이런 씨. 아니 어제 얘기를 했잖아. 등차 합은 2분의 D N 플러스 A 이 구조라고. 잘렸어요. 이 구조라고. 구조는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 식을 보고 이건 무슨 수열이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많이 나온 수열이니까 많이 나온 내용들은 무조건 공식화 시켜서 외워놓는 게 맞아요. 많이 나온 내용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증명을 해보는 거고 지금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2n 제곱인 것은 이해되시죠? 그럼 초항이 얼마였어 아까? 지금 1이었으니까 1 넣어서 1이 되게끔 쓰면 되겠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2n n 플러스 a라고 적고 n에다가 1을 넣었더니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푸는겠죠? 그러면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더니 2n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에다 1을 넣은 겁니다. 다음 얘는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여기다가 50 여기다가 50 맞나요? 5 미안해 5 그러지? 다음 9번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등차 수열 AN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야? 합차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됩니까? A2 마이너스 A1 A1 플러스 A2 순서를 적습시다. 이렇게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얘도 어떻게 됩니까? A4 아이고 뭐 순서 틀렸네. 뒤집어졌지? A1 마이너스 A2 A3 마이너스 A4 A3 플러스 A4 그런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얘하고 얘는 애들은 뭐야? 공차네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로 다 묶어지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D 하고 시그마 K가 1부터 100까지 AK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 S는 합에 대한 S가 아니라 이 식의 표현의 S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수열 나왔으니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초항 마랑 나왔으니까 등차 중앙 이용하면 되겠네요. 등차 중앙 이용하면 되겠죠? 공차는 알아낼 수 있잖아요. 다음 뭐야?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 40몇 번? 40번 때 갑니다.
뭐야 1, 3, 4, 5, 6, 7, 8 우와 2번 빠졌다. 오케이 괜찮아 3분이면 끝낼 수 있어 자 봅시다 투곡선 2차 얘는 뭐야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 x에서 n을 이렇게 그었어요 그냥 만나는 점이 a, n, b, n이에요 됐어요? 이 거리는 뭡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중점이네 중점 뺀 게 아니네요 두 개를 어째서요? 더했네요 두 개를 더했죠 더하면 2차가 사라지죠 그럼 몇 차가 돼? 1차죠 그럼 무슨 수열? 등차 수열 1차는 뭐라고? 1차는 뭐라고? 등차 수열 알겠어요? 여기에서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뭐냐면 두 개의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 폭이 똑같아요 폭이 똑같은 요 라인을 이렇게 그으면 두 개를 뺀 거죠 뺀 거는 이 거리는 뭐가 돼?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러겠지? 2차에서 2차는 개수가 똑같은 빼면 뭐가 돼? 1차가 되겠죠 그러면 등차 수열 됐어 네. 등차 수열이라고 요거 AM이 0보다 큰 게 최대값이 AM이 0보다 큰 게 최대값이 9라는 말은 A9까지는 뭐고 A9까지는 양수고 A10은 뭐야? 음수란 소리잖아요 됐어요? 43번은 뭔지 모르겠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고 다니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니까 뭐 등차 중앙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얘는 역수들이니까 뭐야 얘네들은 조화 수열이 되겠지 됐어요? 됐어 나는 몰라 에? 아니 몰라요. 알았어 넌 개인적으로 해줄게 아 내가 몰라. 다음 선생님 이거 이렇게 안 되죠. 알았어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 S 색칠한 부분이 S 색칠하지 않은 부분이 S 다시 봅시다 이게 뭐라고요? 직선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러면 얘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라인을 연결을 시켜 그러면 색칠된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어쩌겠어? 똑같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색칠된 부분이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개수 셀 필요 없네. 몇 개 차이야? 한 개 차이네. 한 개 차이야. 색칠된 부분이 한 개 더 많아. 그럼 두 개를 빼면 뭐야? 한 개 차이가 되겠죠? 우리는 그거에 절반이 답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이 한 칸이 얼마야? 몇 등분했냐?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 그러면 얼마야? 20을 15로 나눈 게 한 변이고 여기다가 15를 곱하면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고 얘에서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 왜? 무슨 소리예요? 무슨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더했다고 그러지 현재 얘는 얘니까 지금 요 라인은 실제 구하라는 S의 2배 알겠다. 이게 등차 중앙에 등차 합을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도용적인 해석이야 내가 2분의 1이에요. 아니 요것만 해야 되는데 요것도 했잖아 지금 2배 했잖아 근데요. 아. 얘를 그냥 절반 잘라서 해도 됩니다 절반 잘라서 선생님 다 계산하고 절반 잘랐는데 이렇게 절반 잘라가지고 색칠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 알겠죠? 왜요? 8 응? 8 곱하기 8을 왜 곱해? 쌤이 보는 건 직사각형 하나 지금 차이잖아 차이 지금 색칠된 부분하고 색칠되지 않은 부분의 차이잖아 저 값이 뭐예요?
아 진짜 방어를 하려고 그래.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지금 이 부분이라고. 요거라고. 요거 지금 요거 그 삼각형 색칠한 거 요거 이해 됩니까? 요걸 받아들여야지. 요것부터 못 받아들이면 이제 이건 8개 아니에요? 아 8개인데 색칠 안 한 게 7개잖아. 네. 차이는 한 칸이라고. 근데요? 그걸 질문하는 거라고. 아, 그거 질문하니까 실제 요거 원하는 답은 요거 하나지. 이해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제 의도는 사실 차이적인 생각이 아니라 요 생각을 너희 정립할 수 있느냐, 등차 중앙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요 생각이야. 45번 등비수열 이렇게 세타값을 합을 패스. 등비수열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에 패스. ABC가 등비수열 이룹니다. 등비수열 이룬다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B제곱은 AC인가요?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든대요. AC가 B야. AC가 B야. B는 1이네요. B는 1. 그럼 B는 1이고 A하고 C는 AC가 1이니까 역수인가요? 역수? 그러면 이걸 A분의 1 써가지고 계산하면 A값 나오고 B값 나오고 C값 다 나오겠네. 오케이. 다음은 4개의 직각삼각형이 맞대고 있어요. 직각. 오, 뭐가 보여? 닮은 보이네. 닮음이 보인다는 것은 닮은 비용하면 되겠네요. AO, AE. AO하고 AE가 4대 5야. 여가 4, 여가 5야. TO 보내. TO. DO, BO. DO, BO. 두 개의 B를 구하시오 이 말이네. 됐습니까? 닮음 삼각형은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빠르냐면 이웃하는 변의 P로 쓰는 게 제일 빨라요. 알았어요? 네. 여가 4면 요놈을 4R 4R 제곱. 나 뭐야? 4R 제곱. 4R. 얘가 4R 제곱이고 면 4R 세제곱이 9야. 맞습니까? 4제곱이 9야. 그러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것분의 이건가요? 그러면 이거 R 세제곱이면 오케이. R 제곱분의 1을 원하고 있네요. 뭐 R 제곱분의 1은 뭐야? 3분의 2인가요? 뽕멍 하지 말고. 자, 등비수열입니다. 9개를 곱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몇 개야 여기는? 10개인가요? 10개를 곱해서 이렇게 됐어요. 자, 등비수열은 곱하면 등비중앙적인 형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 저번 시간에 등타 중앙할 때 설명했어요. 얘네들 다 곱하면 가운데 것이 중복이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돼? A 5가 9마리 이해됩니까? A 5가 9마리 이해돼요? 그러니까 A5는 9네요. 맞아요? 그럼 얘는 짝수계잖아. 짝수계는 엄밀히 하면 안 맞습니다. 안 맞아. 그러더라도 가운데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점으로. 그럼 얼마입니까 얘가? 가운데가 얼마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눌 거니까 14.5 2분의 29. 몇 개야 현재? 10개가 2에 1, 0, 5가 된다고요. 됐어요? 식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돼. 식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돼. 우리가 이거는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야. 알겠어요?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이렇게 안 쓰려면 이거 2개의 곱은 이거 2개의 곱, 이거 2개의 곱, 이거 2개의 곱. 알겠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누구입니까?
A14번하고 A15번이 되겠죠. 요게 몇 세트? 5세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5 나누면 21. 그러면 A5는 2이고 A14하고 15를 했더니 2의 21제곱이야. 다시 말해서 얘는 몇 번 갔어? 얘에서 9번 갔나요? 얘는 몇 번 갔어요? 10번 갔나요? 2가 R이 9번, 2가 R이 10번 갔더니 2가 21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R은 얼마다? 2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49번은 저번 시간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 공비가 1인 등비수열 A에는 뭐라고요?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P,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합을 Q, 2n 플러스 2, 3n까지를 R이죠. 여기서 우리가 뽑을 거 뭐만 뽑으면 돼? PQR이 등비수열이라는 거 뽑으면 된다 이거죠. 식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AN이나 등비수열을 가지고 P까지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Q, 3n까지 R이야. 현재 PQR은 뭐라고요? 등비수열. 요것만 뽑으면 된다고. 그러면 역수들은 등비수열 됩니다. 2개씩 곱하면 등비수열 됩니다. 여기에 모순점은 이제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 어떤 조건, 뭐 0이 되는 경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순점은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순점 없을 때는 다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쉬었다 합시다. 1, 2